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백성을 사랑했던 더할 나위 없는 성군으로 그려지곤 하죠. 위대한 한글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왕위에 오르던 순간부터 그는 사실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거대한 음모와 압박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선택을 거듭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 너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이도의 진짜 얼굴, 그의 불안과 고뇌, 그리고 그가 겪었던 처절한 투쟁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완벽한 성군은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의 즉위 초,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한 시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젊은 충녕대군 이도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그가 왕세자가 되고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었죠. 태종은 누구보다 확고하게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보며 자신의 왕권을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겉보기에는 분명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태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불안정한 국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과연 이 젊은 왕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궁궐 안팎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종은 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도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것일까 하는 의아함도 존재했겠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한동안 명목상의 왕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상황이 된 태종의 막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어전 회의가 열려도 신하들이 새로운 왕에게 의견을 구해도 실질적인 결론은 태종의 정갈이나 뜻에 따라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 왕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특히 병권과 인사권은 태종의 굳건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군사력과 인재 등용의 권한이 전적으로 상황의 손에 있었으니 세종은 자신의 뜻을 펼칠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거닐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라를 다스릴 날은 과연 언제쯤 올까 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테고요. 태종은 병사들을 사열하며 여전히 위험을 과시했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젊은 세종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연 세종은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함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이미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은 언제까지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답답함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이미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은 젊은 왕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비단 상황태종 한 분만이 아니었죠. 궁궐 안팎에는 여전히 세종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혹은 최소한 그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세력들이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척과 개국 공신들이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태종은 이미 여러 차례의 피바람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견고히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세종의 즉위 초 새로운 왕의 권위에 그림자를 들이온 존재들이었죠. 특히 세종의 왕비인 수원왕후 심씨의 아버지, 즉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모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에까지 오를 만큼 막강한 외척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그의 존재는 태종에게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 요소로 비춰졌을 겁니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치세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왕실의 기반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빼드는 잔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를 심기 전 주변의 잡초와 해충들을 모조리 제거하려는 농부의 단호한 손길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세종을 위한 듯 보였지만 그 방식은 가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바로 시몬을 역모 혐의로 몰아 숙청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한 나라의 영의정이자 국왕의 장인이 역모라는 누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당시 백성들과 신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피해 숙청은 젊은 세종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테죠. 사랑하는 왕비의 아버지이자 한때는 자신을 지지했던 유력한 외척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제거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 했으니 말입니다. 세종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의 잔혹한 결정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 아래 아들을 가두려는 또 다른 방식이었는지,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태종은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혹시 모를 위협을 미리 제거하여 세종이 훗날 겪을지 모를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비 새가 둥지를 떠날 새끼 새를 위해 험한 세상을 미리 정리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세종은 이 잔혹한 과정을 통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자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칼을 들지 않았을 뿐, 그 피는 결국 자신의 왕권 위에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태종은 병권과 인사권뿐만 아니라 이렇듯 외척과 공신 세력마저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하며 세종에게 명목상의 왕관이 아닌 가시밭길 위에 노인 왕관을 물려주고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피해 숙청이 마무리되고 태종이 서서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비로소 세종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무력감을 느끼던 젊은 왕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백성을 보듬고 국가를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종이 남긴 견고한 왕권이라는 토대 위에 세종은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쌓아 올리려 했죠. 과연 그는 이 잔혹한 유산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리더십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신만의 길을 그는 어떻게 찾아 나섰을까요? 이제 비로소 세종이 진정한 자신의 길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태종이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세종은 비로소 온전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무력감을 느끼던 젊은 왕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펼칠 진정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태종의 견고한 왕권은 그에게 강력한 토대가 되었지만 그 위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는 오롯이 세종 자신의 현명한 목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통찰을 길러냈을 테죠. 더 이상 명목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조선의 통치자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웅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귀는 민초들의 절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가장 먼저 백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지 않고 백성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의 시선은 늘 백성들의 고단한 일상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향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권력을 누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밤늦도록 신하들과 학문에 대한 깊은 토론을 이어갔고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밝히고 수많은 서책을 탐독하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치열한 노력과 애민 정신은 곧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라 여겼던 세종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농사의 필수적인 천문학 지식과 기상 관측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죠. 해시계인 앙보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루,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 같은 발명품들은 단순히 과학자들의 뛰어난 성과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지혜와 자원을 아끼지 않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고난 속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길이었던 겁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과 교양을 고루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통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널리 편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죠.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투자 덕분에 조선은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한글 창제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세종은 결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면 그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늘 백성의 안녕을 향해 있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세종의 날카로운 해안은 빛을 발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과 남해안의 왜구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했죠. 최윤덕 장군을 보내 사군을 개척하고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육진을 개척하게 한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더 이상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세종의 깊고도 웅대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은 태종의 강력한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신하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조선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온전히 보여주었죠. 그 과정에서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는 더욱 강인해졌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종이 물려준 강한 왕권은 세종이 자신의 이상을 펼칠 든든한 기반이 되었지만 그 위에 어떤 빛나는 건물을 지을지는 오직 세종 자신의 현명한 목이었던 겁니다. 과연 세종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조선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위대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까요? 태종의 강력한 왕권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주었지만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릴지는 온전히 세종의 몫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그는 거대한 그림자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서거와 함께 비로소 온전한 왕권을 손에 쥔 순간 세종은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진정한 조선의 군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은 그를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야말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윤택하게 할 열쇠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치구기로 비의 양을 측정해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죠. 또한 음악을 정비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문화의 꽃을 피웠으며 굳건한 국방력을 키워 백성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태종의 그림자 아래에서 겪었던 무력감과 고뇌를 딛고 오직 백성을 위한 길을 찾아낸 세종만의 빛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실의 안위나 권력의 유지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통치 철학이 집대성된 위대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글 창제였죠.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익히기 복잡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세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다고 절감했죠. 물론 이 위대한 결심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라 불리던 신하들은 한글 창제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오랑캐의 글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문명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피해 숙청을 보며 겪었던 고통과 왕이면서도 왕으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무력감,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다져진 그의 신념은 그 어떤 반대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야말로 세종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겁니다. 결국 세종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의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글자의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몰라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주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찬란한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결정이었죠.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이렇게 탁월한 성군이 아니라 수많은 고뇌와 역경을 딛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위대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불안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어진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고민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가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메시지를 세종대왕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종의 그림자 아래 왕이 아닌 왕으로 시작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조선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는지 되새기며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까지 겪었던 숨겨진 저항과 갈등, 그리고 그의 끈질긴 노력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